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재산 증식 논란과 관련해서 출판 기념회에서 받았다는 현금에 집중하며 수입 공개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에선 죄 없는 자 돌을 던지라며 국민의힘도 출판 기념회 소득 신고를 누락했다. 역공에 나섰습니다. 이서영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출판 기념회 수입에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출판 기념회로 얻은 수억 원대 현금 수입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겁니다. 출판 기념회 2번, 4개의 이벤트 6억이면은 하나당 1억 5천만 원 정도의 현금이 오고 간 것이고 한두 달 만에 수억 원을 다 소진했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주 의원은 출판사와 국세청에 책 판매 부수와 수입 액수를 요청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김 후보자를 겨냥한 소위 검은봉투법도 발의했습니다. 출판 기념회로 얻은 수익 내역을 보고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겠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도 출판 기념회 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있다고 역공에 나섰습니다. 국무총리 인사청문특위위원장인 이종배 의원을 비롯해서 권영세, 윤상현, 박수영, 조배숙 등 국민의힘 의원 37명은 출판 기념회 소득을 누락했습니다. 박찬대 의원도 SNS를 통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돌을 던져라라는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김 후보자에게도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지만 야당의 비난은 정당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황명선 의원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검찰이 김 후보자 수사에 착수한 건 유례없는 정치 개입이라며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서영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며칠 전에도 AI 산업 육성 지원을 약속했는데요. 본인이 직접 AI 관련된 책을 내기도 했는데 이 기본적인 문장 주술 구조도 맞지 않아 부실하다는 지적입니다. 이 책을 같이 쓴 공저자는 김 후보자에게 기부금을 낸 후원자였습니다. 김지우 기자의 단독 취재입니다. 2023년 4월 출간된 챗 GPT 관련 책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와 박모 씨가 공동저자로 돼 있고 김 후보자의 이력도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책 곳곳에서 사실상 같은 문장이 반복되는 대목이 보입니다. 왼쪽 지면에 나온 문장과 몇 글자만 다른 문장이 오른쪽 지면에서 발견되기도 합니다. 주어와 서술어가 일치하지 않는 문장도 여럿입니다. 소비자 활동의 양과 일관성은이 주어인데 변화를 주도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다라고 끝나거나 과장되었는지 여부는 여전히 남아있다 같은 문장이 대표적입니다. 온라인 서점의 구매자 댓글에는 몇 번을 읽어봐도 문장 앞뒤가 맞지 않고 주어와 동사에 두서가 없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이 책의 공저자인 박모 씨는 책이 출간되기 한 달 전 김 후보자에게 500만 원을 후원한 인물입니다. 김 후보자의 실제 집필 여부와 공동저술 경위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인사청문 준비단 측은 후보자만 직접 확인 가능한 사안이라 당장 대답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우입니다. 정치권의 출판 기념회가 또 도마에 올랐습니다. 아는 기자 정치부 이남희 선임 기자와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출판 기념회, 이거 참 그동안 말들이 많은데 또 도마에 올랐어요. 이거 왜 하는 거예요? 왜 하냐? 출판 기념회는 책을 펴내서 자신을 알리는 홍보 행사입니다. 경조사로 분류돼 책을 비싸게 팔아도 정치자금법 적용 받지 않거든요. 무제한 돈 봉투를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회인 겁니다. 출판 기념회에는요, 크게 4가지가 없는데요. 정치자금과 달리 한도가 없고 또 영수증이 없고 회계 보고 의무가 없고 카드 결제도 없습니다. 그래서 선거 앞두고 아주 본물을 이루는 겁니다. 이거 하는 이유가 이제 의원들이 뭐 돈 벌려고 하는 걸 거 아니에요? 한번 하면 얼마나 버는 거예요? 일단 얼마나 내는지부터 따져볼게요. 자, 책 한 권이
보통 10,000원에서 2만 원대입니다. 근데 1인당 아주 기본 내는 돈이 10만 원이고요. 많게는 1인당 수백만 원을 내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2022년 뇌물수수 혐의로 압수수색당했던 노웅래 전 민주당 의원 사례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자택에서 발견된 3억 원 현금 다발에 대해서 출판기념회에서 모은 후원금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었죠. 그래서 출판기념회 통해서 수억 원을 모금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수억 원. 네. 누가 사가는 겁니까? 그럼 저 책을. 자, 누가 가냐? 자, 해당 의원이 소속된 상임위의 피감기관, 또 유관협회 관계자들이 많습니다. 제 경험담을 하나 말씀드리면 기업 대관 담당 임원이 하루에 2번 출판기념회 가는 걸 본 적도 있거든요. 대개 의원들에게 보험용 눈도장을 찍으려는 을들인 거죠. 근데 상임위원장들이면 좀 더 받는다면서요. 김민석 총리 후보자 사례. 자, 2022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시절 출판기념회를 열었습니다. 얘기 들어보니까요. 상임위원장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흥행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치권 관계자들이 얘기하더라고요. 뭐 김민석 후보자가 더 많이 받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건 상임위원장 출판기념회가 그동안 좀 논란이 됐었어요.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었죠. 신학용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례가 떠오르는데요. 당시 입법 로비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법안을 발의해준 대가로 출판기념회에서 한 곳입니다. 유관단체로부터 3,360만 원을 받아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자, 노영민 전 의원의 경우는요. 산자위원장 시절에요. 산하 공기관에 자신의 시집을 팔려고요. 사무실에 카드 단말기까지 설치해서 논란이 됐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 무슨 얘기예요? 지난 해에 출판기념회 주의보가 돌았다고요? 자, 민주당 얘기인데요. 검찰 출신 조응천 전 의원이 이 얘기를 꺼냈습니다.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에서 출판기념회 자신 있지 않으면 하지 마라. 검찰이 보고 있다 이런 말이 나왔다는 겁니다.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민주당 의원들을 엮으려고 하고 있으니까 조심하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의원들도 조금 뭔가 위험하다는 생각들은 조금씩 하는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보면 실제로 이것들은 지금 모금을 해도 신고를 안 한다는 거죠, 제대로. 그러니까 오늘 이현주 최고위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국민의힘 의원 37명이 출판 기념회 소득 누락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제가 좀 찾아보니 책 인쇄는 몰라도 여야 모두 출판 기념회 모금액을 제대로 신고한 경우 드물더라고요. 사실 정치개혁하면 이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동안. 예, 잘 안 돼요. 맞습니다. 여야가 10수년간 출판기념회 전면금지법 등 개혁법안 내놨지만 모두 흐지부지 됐습니다. 일각에서는 출판기념회를 두고 교도소 담장을 걷는 듯한 유혹이라고 하는데요. 위험하지만 비공식적인 자금줄 포기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결국 개혁도 의원들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자기 손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안인 기자, 이남희 기자와 살펴봤습니다.